네, 오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진다고 합니다. 추운 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주식시장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또 머금어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.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따뜻한 주식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 주제부터 공개해 볼게요. 주제 보여주시죠. 네, 부장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낮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. 여전히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시장인데요. 특히 어제는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고 또 오늘장 간밤에 뉴욕 기술주도 나스닥 더 큰 폭으로 빠져나가면서 체감 지수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.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? 일단 간밤에 또 다시 이제 뉴욕 증시 또 나스닥이 또 폭락을 이제 했죠. 근데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이제 경기 하강 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.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어떤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점, 요거 하나만 딱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딱 끝났다, 이러면은 시장은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. 다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게 이렇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뇌동하는 그런 어떤 구간에서 많은 어떤 심적인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, 어제 그 러시아 전승절을 또 잠깐 뭐 짚어드리자면은 물론 뭐 이제 전면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언급은 일절 없었더라고요. 하지만 또 전쟁을 끝내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그냥 계속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있는, 일단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어떠한 또 이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걸 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. 코스피 잠깐 점검하고, 자, 이제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크게 갖지 마시자고요. 뭐 어제도 이제 2,600원 지진했어요. 그죠? 뭐 연중 최저점은 뭐 아직은 안 깼습니다만, 뭐 계산상으로 보면 이제 오늘은 분명히 좀 이제 뭐 장중에나마 이제 연중 최저점 경신 정도는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, 뭐 이제 이런 좀 계산이고, 어제 시장이 또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,600을 지지했다고 안도 뭐 할 필요도 없는 게 막 이제 그 체감 지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.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른 종목이 100개도 안 됐어요. 88개. 그리고 하락 종목이 816개. 그러니까 어제는 코스피가 10개 중에 하나 오르는 시장이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건 뭐 체감 지수도 완전히 좀 좋지 않았던. 그러니까 2,600 지지한 모에 체감 지수가 엉망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이제 상황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, 자, 코스피는 그냥 이랬어요. 그죠? 뭐 좀 더 빠지고 덜 빠지고의 차이는 있었지만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도 종목 전략도 그렇게 구사했지만, 업종이나 종목으로는 이제 비벼볼 만하다라는 판단이었었잖아요. 그동안에는. 그죠?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것마저도 조금 이제, 적신호가 좀 펼쳐졌죠. 이제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. 어제 코스닥이 2.6% 정도 이제 급락을 했어요. 뭐 이제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은 코스피랑 비슷하게 10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좀 그런 흐름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제는 뭐 지수도 안 좋았지만 뭐 체감 지수 종목도 안 되는,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실 그냥 그냥 급락하는 그런 장의 모습이죠. 뭐 상승 종목 135개, 하락 종목이 무려 1295개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. 그죠?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업종이나 종목으로는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마저도 어제는 무색해지는 그런 이제 하루였으니까 좀 시장이 또 이제 뭔가 이제 풍랑 속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, 그나마 어제 그나마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좀 이제 그나마 버텨준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 그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죠. 그러니까 요거 덕분이에요. 요거 아니었으면 코스피도 어제 뭐 사실 2,600 뭐 이탈하는 그런 계산이었는데,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버텨줬어요. 그런데 이제 버틸 만한 이유가 뭐가 있지?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또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만기일 전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엔 자주 나오는데,
그럴 때 이제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을 봤을 때 꼭 만기일 전후로는 뭔가 좀 이렇게 어떠한 좀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는 잡아놓은 거예요. 잡아놓으니까 이제 지수 자체는 크게 안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, 오늘은 또 이제 이 계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쨌건 지수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버텨주면 좋겠는데, 어제 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%대 급락을 5% 했고, 넘게, 예, 네, 빠졌더라고요. 마이크론도 어제 3% 이상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버텨줄지, 그리고 설령 버텨주더라도 요 버텨준 이 비용은 만기일 전에 분명히 좀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또 다른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어제처럼 그 지수상으로는 좀 지탱해줄까? 이런 계산이 어제보다는 좀 안 나옵니다. 요것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. 그나마 그래도 이제 어제 좀 간밤에 어떤 뉴욕 증시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그래도 조금 그나마 여기서 좀 기대 볼 만한 거는 환율인데, 일단은 어제 그 영내에서는 환율이 제가 좀 차트를 길게 구현해냈는데,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2020년 3월 19일이에요. 그러니까 코로나 패닉의 어떤 극단이었던 시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날 이후로 이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코스피가 2,600을 아무리 버텨준다고 한들 환율이 지금 계속 연중 최고치를 뚫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요 부분이 저는 더 불편하다. 지수보다 오히려 환율이 전 지금 더 불편하다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어제 그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서 원달러 환율이 1,280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만, 막판에 좀 상승폭이 줄었어요. 그래서 지금 역외에서는 1274원, 75원 정도, 그러니까 이제 이전 좀 고점 요 부근선에서 일단은 좀 멈춰줬다라는 거. 요 부분이 좀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선전해 줄 수 있는, 제가 볼 땐 거의 뭐 유일한 뭐 힌트 정도라고 봐요. 요런 정도로 보니까 역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이 환율이 아닌가. 전 이렇게 보고. 아무튼 이제 어제 그 러시아 전승절 이슈는 뭐 시장에 뭐 기대나 우려 없이 그냥 우리가 알던 그대로 그냥 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당위성만 뭐 설명하고 끝난 뭐 푸틴의 자리였고, 물론 뭐 이제 푸틴의 입에서 뭐 공식적으로 뭐 핵 뭐 이런 소리는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. 네. 근데 핵 소리가 다른 데서 나와요. 막 그 주변의 참모들 쪽에서는 자꾸 핵 소리가 나오니까 사실 되게 거슬리긴 한데, 일단 푸틴에 비해서 핵소리 안 나왔다는 것만큼은 저는 그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. 네. 그래 뭐 이걸 고마워해야 될지 뭐 이렇게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 스케줄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도 결국에 11일이니까 이제 내일 밤,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2일 또 새벽이 되겠죠. 이때 이제 미국의 그 4월 그 물가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시장 좀 여기 주목합니다. 여기 좀 주목하는데,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이 지표를 확인하는 날이 이제 우리가 또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래저래 참 쉽지가 않은 좀 이런 상황이고,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규 종목 접근은 좀 신중하고, 저도 사실은 이제 한 2주째 지금 종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러니까 네. 또 하나 할 타이밍이에요. 타이밍상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싶은데 이제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종목은 이제 제가 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 이제 빈틈이 보일 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올 테니까, 지금 우리가 조금 시장 집중을 하고,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조금 지금 필요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뭐 이제 종목들이 이제 확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큼 또 시간을 뺏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,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환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환율이 여기서 역외에서 좀 반응한 것처럼 좀 버텨주느냐. 버티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지수도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하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하지 않을까.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장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 와중에 러시아는 전쟁의 네. 모든 원인이 서방 국가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지금 계속해서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 포인트 삼아서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지수가 굉장히 부진합니다. 우리 뭐 간밤에 뉴욕
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 전날이었었죠. 우리 코스피 1.27% 내려갔고 코스닥은 더 내려가서 860선을 아마 오늘은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우리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. 지금 뭐 개별 장세, 뭐 업종별 장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은 일단은 좀 전략의 변화는 불가피하고, 그러니까 이제 종목으로 이제 비비기도 어려운 게 이제 어제 시장의 그 체감지수에서도 좀 나타나고, 요거 한번 볼까요? 자, 코스피 이제 제가 이제 일전에도 그 대형주, 중형주, 소형주 보여드린 뭐 대형주야 뭐 이제 거의 뭐 코스피와 이제 비슷한 흐름이니까 뭐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, 상대적으로 선전해주는 지금 중형주군이 어제 좀 음봉이 좀 제법 길게 나왔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개별 좀 이제 테마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이제 소형주마저도 어제 고점에서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종목으로도 쉽지 않은. 그리고 이제 어제 일부 그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를테면 뭐 총선, 뭐 이제 선거 관련, 뭐 지방선거나 뭐 이제 보궐선거 관련한 이제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방산 테마 같은,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성 테마 일부만 움직였던 거지 다른 테마들은 지금 하나도 거의 이제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좀 급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뭐 이제 섣불리 좀 이렇게 저가 매수 뭐 진입, 이것도 좀 이번 주 정도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, 그동안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소형주 테마군들 위주로 이제 시세가 잘 났기 때문에 이런 쪽이 사실은 좀 신용 비율이나 레버리지 쪽이 좀 집중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대체로 좀 급락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담보 부족이나 이런 어떤 좀 반대 매매 좀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좀 수급 불균형이 또 초래가 된다면 또 생각보다 좀 낙폭이 더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,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뭐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저는 뭐 여전히 좀 지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를 좀 잡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일단 오늘은 아니다. 좀 이제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시간이 잠깐 남았네요. 어제 그 우리 그 정기 편입 종목 중에 그 하이로 코리아 실적이 나왔어요. 요거 한번 좀 리뷰해드리고 갈게요. 어제 하이로 코리아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래도 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한 건씩은 해주는데, 하지만 뭐 그래도 항상 지금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. 어제 하이로 코리아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8% 정도 일단 감소는 했는데, 영업이익이 무려 지금 36% 증가했죠.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하이로 코리아가 장중에 4%대 상승했고, 어제 뭐 이제 고가 기준으로 보면 역시 지금 편입 이후 좀 이제 최고치 부분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건 실적이 그래도 이 시장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지탱이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흐름이 좀 나오긴 하는데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굉장히 좀 무겁다. 이제 요 부분. 그래서 이제 뭐 올라서 좋긴 하고, 뭐 이제 가격 전략은 2차 목표가 뭐 19,800원 뭐 그대로 뭐 유지하겠지만 역시 좀 불안불안합니다. 그리고 뭐 우리 이제 편입 종목 중에 저도 이제 요즘에 이 종목들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찾아다니고 뭐 바다 건너 시장 동향까지도 보는데, 이때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단기 종목으로 뭐 유니온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어제 중국 증시에서 또 특징주를 보게 되면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일부 종목은 또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뭐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오늘 좀 그런 것들이 좀 제발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포인트에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간밤 월가 공포지수라 불리는 지금 지표가 15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변동성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시총이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중소형주 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매일매일 시장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략주 어떤 종목이 좋을지 또 시장 발굴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.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.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 성공 투자하세요.